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나 신고기한, 기장의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홈택스를 활용해서 신고 실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원래 이론 공부하실 때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셨지만 실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2020년 귀속,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거기와 관련해서 신고 기간을, 신고는 그대로 5월 말까지이지만 납부에 대한 부분을 3개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법이 바뀐 내용들 중에 주택임대에 대한 부분 작년에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착한 임대인과 관련된 소득세,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개정세법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저희가 소득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합쳐서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에 해당되는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을 다 합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천징수를 해서 기중에 2020년도 중에 이자 받을 때 세금 뗐었고 배당금 받을 때 세금 뗐었고,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모아서 확인해 봐가지고 대상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 영수증은 보통은 이자 같은 경우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빌려준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을 확인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소득이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 이런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직원도 데리고 일을 하고, 그죠? 자, 그 외에 사업소득엔 또 한 가지 성격이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다 돈을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은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원천징수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금을 내고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특히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장을 하는 의무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장 의무를 확인.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이냐, 확인 대상자이냐,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이냐, 이렇게 규모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이런 것만 가지고는 기장의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때만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떤 소득이 있나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급만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자,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다 끝냈는데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근로소득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주된 근무제에서 합산을 해서 전 근무제로 다 합산 신고를 다 끝났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자, 그런데 근로소득인 경우에 종합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같이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합쳐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둘 이상 있는데 각각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전근무지 영수증을 제대로 못 갖고 오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번에는 이 회사 것만 연말정산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라고 권해주신 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둘, 셋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그런데 이제 근로만 있거나 사업만 있거나 이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들이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개별적인 소득자별로 내가 어떤 신고 대상 소득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일단 저희가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부분 빼고 그래서 과세표질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세공제 감면 빼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나오면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 플러스하고 기납부, 중간연합했거나 원천징수했던 세액들이 있으면 빼서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을 하죠. 자, 이 과정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대한 걸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나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대상은 어떤 자료가 또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를 나는 근로소득만 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판정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각 근로자가 또는 뭐 사업자가 소득자가 당신은 어떤 소득이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 자료를 보시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왔고요. 홈택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택스를 가면 자, 홈택스에 들어가실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각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각각의 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자, 내 소득에 대한 부분이 마이 홈택스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맨 위에 있는 마이 홈택스를 들어가서 자,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연말 장려금, 학자금 이 콘에 가시면 여기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각각 지금 제가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대한 내역을
내가 내 거에 대해서, 내 소득에 대해서 제출되어 있는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신고서 들어가기 전에 나와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각 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급명세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한 내역을 보는 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면 여기에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별로 저에게 주어졌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토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